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요즘 아이들도 셀로판지 갖고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뭐 하나라도 왜 그렇게 신기하게 여겨졌던지요. 문방구에서 10장에 100원 하는 셀로판지 색색으로 사서 이렇게 저렇게 세상 비춰보는 일로도 아주 한나절 즐겁게 놀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이라도 어떤 색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분,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평범한 사람이라도 어딘가 수상해 보이기 마련이죠. 누구라도 쉽게 믿기 어렵고 쉬 마음을 열 수 없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혹시 색안경 쓰고 세상사 또는 사람들 다 재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오늘은 작가 김혜정 씨의 단편 수상한 이웃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작가 소개해드립니다. 김혜정 작가는 전남 여수생으로 1996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의 단편 비디오 가게 남자로 등단을 했습니다. 달의 문으로 서러벌 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했고요. 장편소설 달의 문, 또 소설집으로 보고가 배를 불리는 까닭은, 바람의 집 등의 책이 있습니다. 작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화 전에 잠깐 들었는데 저 학교에서 고등학생들 문학 가르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우선 축하드릴 게 소설집 수상한 이웃이 출간된 지 얼마 안 됐더군요. 네, 12월에 출간됐습니다. 예, 아주 휑한 변두리 아파트 단지가 무대예요. 예, 네. 거기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세월 보내는 백조 아가씨 이런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작가 입을 통해서 이제 작품 얘기를 들으면 좀 더 흥미롭고 그렇거든요. 이게 어떤 작품인지 저 좀 소개말을 부탁드릴게요. 네, 위성 도시의 옹색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거든요. 예. 화자의 가족은 토요일 저녁마다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좋죠. 어느 날 네. 옆동에 홀로 사는 노파가 찾아와서 옆집에 수상한 이웃이 살고 있다라고 흉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웃은 다리를 절고 또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아주 더러운 모양새의 개를 안고 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가는 등 그러는데, 이렇게 누가 보면 무슨 범죄자나 또는 정신 이상자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화자의 주인공이 강간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날 밤에 구해준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자는 밤마다 망원경으로 그 이웃을 관찰하게 됩니다.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네. 근데 그는 만져도 행색이 이상하고. 네, 근데 칼을 갈고 있거든요. 칼을 갈아요? 네, 밤마다 베란다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집에 놀러 왔던 그 노파가 살해되고요. 네. 그 남자는 바로 살해 용의자로 지목을 받게 됩니다. 행색이 수상하니까. 네. 예.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 얘기다. 네. 문득 저 알프레드 히치코크의 그 이창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되게 이렇게 여러 모티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창작물들이 조금씩 연관을 맺게 마련이거든요. 네. 문득 그 생각도 나던데, 겉모습만 보고 이제 이렇게 어떤 고정관념을 갖게 되죠. 막 이렇게 어떻게 생긴 사람은 범죄형이고 어떻게 생긴 사람은 막 선하고 선량할 것 같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아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제목에서 어떤 상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수상하다 할 때 고정관념에 지배받은 수상함도 있고, 너무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수상함도 있고요. 이 수상한 이웃에서 수상하다는 건 작가가 어떤 생각 속에서 담은 제목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네. 보통 언행이나 차림새가 보통과 달라서 이상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심의 의미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작품의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예. 네. 의심스럽다. 근데 작품 속에 보니까 하긴 아주 철한 행색에 칼을 갖고 다니고 집에서 칼을 갈고 누구라도 저 사람은 도대체 뭘까 생각하게 만들긴 하는데, 이런 수상한 이웃에 대한 작품을 쓰게 된 어떤 작가적 배경은 어떤 걸까요?
그 프랑스 영화 중에요. 네. 그 파트리스 르콩트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의 살인 혐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영화를 보고 이렇게 번뜩 스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거기도 보면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대머리에 그 약간 비대한 재봉사 이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네. 그 사람은 옛날에 성폭행범으로 그 복역한 전과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웃의 살인 사건이 나니까 거의 이 사람을 지목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전혀 아니었고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여자가 살인범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살인범을 사랑하게 되니까 살인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감춰주죠. 근데 그 영화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지만 일단 그렇게 살인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모티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품을 읽으면서요. 나도 또한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수상한 사람으로 비춰진 일이 있었겠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우리가 맞죠. 서로가 서로에게 수상한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꼭 수상한 게 여기 등장하는 것처럼 뭐 칼을 갖고 어떻게 한다는 그 범죄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형태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저도 그런 오해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일단은 교사인데 네.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교사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선생님 같으신데요.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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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수상한 이웃에서 어떤 익명의 한 개인에 대한 집단의 폭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뭐 저도 살아오면서 많이 겪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또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조금씩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자, 이 의외로 과묵하신 작가 김혜정 씨의 이 전반부 얘기를 들어봤고요. 또 작품 같이 감상하고 그리고 또 이어진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김혜정의 단편 수상한 이웃, 이번 주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렌즈 속에 건너편 아파트의 거실이 섬처럼 떴다. 털이 북실북실한 개 한 마리가 돼지뼈다귀를 문 채 한자리에서 빙빙 돌았다. 개의 몸놀림이 마치 장난감 개의 움직임처럼 느리고 생동감이 없었다. 잠시 후 부스스한 머리칼의 남자가 렌즈 속으로 들어왔다. 남자의 몸이 달빛의 후광을 받아 점점 생생하게 비춰졌다. 그는 칼을 갈기 시작했다. 토요일 저녁이면 우리 가족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자, 어머! 이거 역시 비싼 값을 하네, 응? 기름에 미치도록 그냥 쫙 빠지는 게. 여보, 어때? 고기 맛이 다른 것 같지? 아유, 응? 좋네. 응? 이 무엇보다 연기가 안 나서 좋다. 응?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사도 비싼 걸 살 필요가 있다니까. 살 때는 손해인 것 같아도 결국 제 값을 해요. 그게 다 누구 덕이야. 응? 그 요즘 한창 불황이라는데 난 그래도 계속 일이 들어오잖아. 응? 그 이번 달에도 내 수입이 그만큼 되니까 당신이 큰 지출을 해도 암만 안 한 거야. 그래. 다 당신 덕이야. 응? 자, 어서들 먹어. 네. 맞아, 고기 올릴까? 바야흐로 웰빙 바람이 불어닥쳤는데도 끄떡없는 육식성 가족.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 뒷자리에 앉아있는 여자애가 편지하고 초콜릿 줬다? 내 짝꿍도 아닌데 말이야. 걔가 왜 그걸 나한테 줬을까? 걔 너한테 관심 있나 보다. 응? 이름이 뭐야? 관심? 걔가 날 왜 좋아하는데? 어이구, 그거야 우리 막둥이가 잘생겼으니까 그렇지. 아이. 초등학교 3학년인 동생은 기고만장해서 얘기거리를 찾아냈다. 하는 일 없이 밥만 축내는 나는 별로 할 말이 없었다. 자칫 화제가 나의 취업 문제로 옮겨지면 난감할 터여서 나는 되도록 말을 줄였다.
초인종 소리가 울린 것은 이제 막 노릇노릇해진 고기를 향해 식구들이 일시에 입맛을 다지고 있을 때였다. 제가 나가볼게요. 누구세요? 저 1층인데. 엄마, 1층 할머니. 어머나, 아니 웬일이래? 아이고. 고기 굽는 냄새가 그냥 온 동네 진동을 하더니만 그냥 이 집이었네. 백구동 1층에 혼자 사는 노파였다. 수시로 우리 집에 드나들기는 했지만 늦은 저녁에 찾아온 건 처음이었다. 아유, 아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유, 주방에 하수구가 막혔어. 아, 그러세요? 이런 일이라면 관리실로 가야 할 텐데도 노파는 번번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노파는 말상대를 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제가 좀 이따 내려가서 봐드릴게요. 이리 앉아서 고기 좀 드세요. 아유, 그럴까? 노파는 천연덕스레 자리에 앉자마자 개걸스럽게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아유, 만나네. 천천히 드세요. 아이고, 체하시겠다. 아이고, 좀 목이 막히네. 나 소주 한 잔만 줘. 예. 한 잔 받으세요. 그래. 자. 노파는 소주에 대한 답례로 특급 비밀이라도 알려주겠다는 듯 미간에 자잘한 주름을 모아 입을 열었다. 있잖아. 우리 아파트에 수상한 사람이 살고 있어. 조심들이야. 네? 우리 동에 혼자 사는 남자가 있는데 하고 다니는 모양새나 다리를 저는 것이며 얼굴도 항상 굽고 딱 보기에 범죄자 상이야. 아유, 범죄자 상이 따로 있나요? 인상이 좀 안 좋을 뿐이죠. 비도 오는데 추접스러운 개새끼를 끼고 들어가더라니까. 그게 정신 온전한 사람이 할 짓이야? 응? 예. 연쇄살인범이나 간첩일지도 몰라. 혹시 혼자 아파트 안에서 개를 잡아먹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 많은 처녀는 밤늦게 싸돌아다니지 말고. 예? 네. 나는 일주일 전에 일이 떠올라 뜨끔했다. 노파의 말을 듣는 동안 줄곧 그날 밤안개 속에서 만났던 남자가 노파가 말한 사람과 동일인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날 나는 남자친구로부터 결별 선언을 듣고 술을 많이 마셨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나이트클럽에 노래방에 술래를 하고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아저씨, 기사님, 저기 스톱, 세워주세요. 내려주세요. 저 지났거든요. 아이 정말 미리미리 배를 눌러야지. 이게 자가용인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깜빡 조는 사이 내려야 할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자 기사는 황량한 공터 가까이에 나를 짐짝 부리듯 내려놓고 가버렸다. 술에 취해 시련의 씁쓸함도 야심한 시간에 갖게 되는 두려움도 잊은 채 산길을 타고 비틀비틀 걸었다. 밤안개까지 끼어서 시야가 흐릿했다. 공터 한복판에 횡댕그렁하게 놓인 컨테이너 박스는 어둠 속에서 사뭇 괴게해 보였다. 제법 깔쌈한데? 이 야심한 시각에 산책 중이신가? 이 술 냄새. 해 떨어지기 전에 다니라고 꼭 말해야 하나? 주머니 속 휴대폰을 움켜쥔 채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빡빡머리가 내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살려주세요.
참, 우리가 뭐 혼자 죽인다고 했나? 아이, 긴장 풀어. 그냥 뭐, 살짝, 건드리기만 할게. 이망치 말고 가만히 있어!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옷섭이 툭 터지는 소리가 마치 천지가 쩍 갈라지는 소리처럼 우렁우렁하게 들렸다. 폭탄머리가 나를 덮치고 허리춤을 풀었다.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다. 바로 그때 남자가 나타났다. 뭐 하는 겁니까? 이건 또 뭐야? 야, 니 깔치냐? 야, 손 좀 보고 시작해줄까? 개목걸이가 구두발로 사정없이 남자의 정강이며 옆구리를 걷어찼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어느새 남자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다. 뭐야, 이거. 야, 이게 어디 칼로, 패거리가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치더니 순식간에 꽁무니를 빼고 달아났다. 나는 가까스로 일어나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다. 왜소한 체구에 다소 구부정한 어깨, 위뚝비뚝한 걸음걸이, 검정색 장화. 그가 해코지할 사람은 아니라는 확신이 서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를 쫓아 빨라졌다. 숨을 헐떡이며 우리 동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남자는 우리 동의 서편에 있는 109동의 입구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저 멍하니 서 있는데 그가 올라간 지 2, 3분쯤 지나 9층에 불이 켜졌다. 9층이라면 우리 집과 같은 층이다. 대학 시절 천체 연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사두었던 망원경을 꺼낸 것은 노파가 돌아간 날 새벽이다. 나는 잠시도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고 남자를 보았다. 렌즈는 남자의 움푹한 뺨의 흔들림, 목덜미에 맺힌 땀방울까지 비춰주었다. 아니, 칼날을 향해 남자의 동공이 모아지고 눈동자가 구르는 것까지 세밀하게 드러내주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개가 뼈다귀를 내려놓고 하품이라도 문 듯 맥없이 눈꺼풀을 내려뜨렸다. 뭐하냐? 네? 별 관찰하냐? 네. 아직 안 주무세요? 목말라 나왔다. 아유, 무슨 안개가 이렇게 꼈어. 그거 잘 보이지도 않겠구만. 들어가 자라. 네. 근처에 무랑저수지와 소래포구가 있어서 그런지 이 동네에는 안개가 자주 끼었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안개가 짙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를 듯한 그런 새벽이었다. 벌써 다 보셨어요? 예. 야, 이번에 일찍 보셨네? 새 영화 많이 들어왔어요. 둘러보세요. 나는 여느 때처럼 빈둥거리다가 정오쯤 지나 비디오 가게에 갔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그런데요, 문 열다 보니까 이 근처에 살인사건 났다는데 그 아파트 아니에요? 네? 아직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아파트 관리실 앞에 대여섯 명이 모여 웅성거리는 모습이 이상했다. 어떤 할머니래요. 새벽에 죽었다는데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네? 못 들었는데. 봐요. 그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에? 정말 그렇네요? 아유, 끔찍해. 이 썰렁한 동네에 살인사건이라니.
아유, 사는 게 너무 영화 같죠? 이게 웬일이래? 아유, 나 어제도 마트 시식콤에서 봤단 말이야, 이 할머니. 일찍 가서 입에 올리기도 무섭네. 그러게요.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은 말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건네주는 건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욕쟁이 소식통이라 좀 밉상이기는 했어. 범인은 잡았대? 그나저나 동네 이렇게 끔찍한 사건 일어나서 집값 내려왔는 거 아닌가 몰라. 백구동에 사는 노파가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몸에 여러 군데에 칼침을 맞고 무참히. 칼침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둔중한 것으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아뜩했다. 동시에 떠오른 것이 남자였다. 새벽마다 베란다에서 칼을 갈던 남자. 나못 보겠어. 노파의 시신이 들것에 실려나갔다. 시트에 선명히 찍힌 핏자국은 노파의 죽음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수시로 모여 수렁거렸고 잠깐 사이에 노파에 대한 소문은 불방망이를 단 것처럼 빠르게 흘러다녔다. 아니, 이불 밑에 돈다발이 발견되면 뭐해? 돈은 모아뒀다가 장례 비용으로 쓰려고 그랬나? 냉장고도 전원이 꺼져 있었대잖아. 아니, 근데 그 음란 비디오 테이프 정말이야? 뭐가? 아유, 노파가 망령이 났나봐. 회춘하고 싶었나? 아니 회추는 무슨 옷장 속에 그냥 다 떨어진 팬티밖에 없었다는데. 아니 속옷은 갖춰야 뭐가 돼도 되고. 말하는 거. 아니, 응? 여태 그런 음란 비디오를 볼 정도면 젊었을 때 오죽했겠어? 아이, 나이 들어 그렇지. 그 할머니 미모는 좀 됐어요. 딸 같지, 딸.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대. 어떡해. 모은 돈 젊은 애인한테 퍼주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이, 그러니까 자식들이랑 의가 나지. 거기서 뭐해? 응, 우리 큰애야. 공무원 시험 준비해. 안녕하세요. 그렇구나. 아유, 시집 가도 되겠네. 시집은 무슨. 공무원 시험 붙은 다음에. 아유, 역시. 토요일 저녁, 우리는 여느 때처럼 삼겹살 파티를 했다. 그러나 다른 때처럼 흥이 나지 않았다. 지난번처럼 불쑥 노파가 문을 밀고 들어설 것만 같았다. 여보, 관리실 앞에 붙은 벽보 봤어요? 아니? 저번에 그 할머니가 말했던 사람 말이에요. 불량배들이 경찰한테 그랬다는데 지나가는 여자를 칼로 위협하는 걸 봤다고요, 글쎄. 장화를 신고 있었다던가? 그 사람이 꼭 그 사람 같아요. 어머. 그 사람은 누구고? 그 사람은 누군데? 아유, 참, 이해가. 노파가 말한 그 사람이 노파 죽인 그 사람 아니겠냐고. 응? 경찰이 그날 밤 칼로 위협을 당했던 그 여자를 찾고 있다던데? 그래? 다행히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여자가 나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그가 나를 위협했던 것은 아니니까 실제로 내가 그 대상이 아닐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장화라면 그를 두고 하는 말이 분명했다. 당신도 그 남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어머머? 내가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눈 뜨면 다 그 할머니 얘긴데 무슨 소리예요?
렌즈 속에 그의 집이 섬처럼 떴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그렇듯이 집요하게 서슬퍼런 칼날을 향해 있을 뿐 불안하거나 초조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 순간인가 한 여자가 남자 옆에 실루엣처럼 나타났다. 여자가 와락 남자에게 안겼지만 남자는 애써 여자를 밀쳐냈다. 털복숭이 개가 그의 바지가랑이를 물었다. 여자가 잠시 흐느끼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자가 현관 쪽으로 간 후 그가 다시 베란다로 나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시 렌즈에 비친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방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꺼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갖가지 모양의 칼들이 방 안에서 번쩍이기 시작했다. 나는 아침 일찍 독서실에 간다며 집을 나와 관리실 앞으로 갔다. 한밤중에 남자에게 칼로 위협을 당했던 20대 여자를 찾는 벽보가 붙어 있었다.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여보세요? 난데 일어났어? 꼭두 새벽부터 웬일이야? 나 이상한 살인사건에 휘말린 것 같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난번에 나 술 왕창 마시고 집에 오던 날 내가 깡패한테 당할 뻔한 얘기 했었지. 그때 나 구해줬던 남자. 또 그 남자 관심 있다며. 망원경으로 훔쳐보고. 관심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 남자가 지금 살인사건 용의자고 경찰에서 날 찾고 있단 말이야. 야, 너무 비약하지 마.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말해. 네가 그 남자 훔쳐봤다는 얘긴 빼고.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만약에 정말 그 남자가 살인범이면 어떡해? 경찰이 추적한 결과 남자는 IMF 이후로 생겨난 박리 담회형의 횟집 주방장으로 밝혀짐으로써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때마침 그가 집을 비운 것도 그를 범인으로 몰아세우는데 한몫을 했다.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백구동 할머니 아시죠? 예. 거기 할머니가 이 집에 자주 왔었다고 하던데. 혹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짚히는 게 있습니까? 참. 그 할머니야. 우리 집만 드나들었나요, 어디? 그 할머니는 동네 아무 집이나 그냥 수시로 들락거렸어요. 그 주민들 말로는 그래도 이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던데요. 그 사건 며칠 전에도 그렇고. 그거야. 애아빠가 아파트 보수 뭐 이딴 일을 하니까. 저희랑은 특별한 친분도 없었는데요, 뭐.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잠시만요. 그 아가씨는 몇 살이죠? 아니, 왜요? 저 아가씨, 혹시 밤늦게 공터에서 그 이상한 사람들 본 적 없어요? 네? 그 불량배들이 진술한 인상착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참. 아이고, 얘는 공부하느라고 꼼짝도 안 해요, 무슨. 경찰이 돌아간 후 어머니는 이것저것 따져보며 은근히 나를 떠보려고 했다. 어머니는 나를 의심하면서도 긁어부스럼을 내고 싶지는 않은 듯 외출 금지령만 내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서오세요. 야, 오랜만에 나오시네요. 네, 그동안 좀 동네가 어수선하잖아요. 그러게요. 아유, 이럴 때 형사물이라도 좀 대화해 갔으면 좋으련만. 그냥 아예 발길이 뚝 끊어졌어요. 네. 근데 그 남자 잡혔다면서요? 네?
아이고, 어째 수식이 항상 저보다 느리세요? 그 집에서 수십 개의 칼이 나왔대요. 그랬을 터였다. 밤마다 번쩍이게 갈아놓은 칼들. 범행에 쓰인 칼은 없었다는데 어쨌든 칼들이 범행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건 아세요? 그 집에 개가 5마리 있었는데 다리가 부러지거나 병을 앓고 있고, 아유, 게다가 성대 수술을 해서 짖지도 못한대요. 아유, 끔찍해. 아이, 영화 많이 보시나 봐요. 계산해 주세요. 아, 이 동네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제가 연체료는 빼드릴게요. 아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당분간 외출하지 말라 그랬잖아. 요 앞에 비디오 가게 좀 갔다 왔어. 빌린 거 반납하러. 아니, 시험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번에 또 떨어질 거야? 이번에 떨어지면 포기할게. 그럼 됐지? 뭐야? 야, 너!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대체 무슨 일이야? 뭐라고? 경찰서에서 오란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이 남자 알아요, 몰라요? 며칠 새 초췌해진 남자와 망원경으로 보았던 여자가 불안하게 앉아 있었다. 바른 대로 말 안 해요? 알아요. 아가씨, 그날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요? 에? 내가 아가씨 집에 갔을 때 사실을 말했어야지.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처벌받을 줄 알아요. 네. 저 사람 칼 들고 있었죠? 예. 그 칼로 아가씨를 요 아니요. 그게 칼을 갖고 있기는 했는데요. 나는 그날 밤의 일을 낱낱이 증언했다. 경찰은 내 말과 불량배들의 말이 다르다며 집요하게 추궁했다. 저 아가씨 말이 맞을 거예요. 이 사람, 절대로 나쁜 짓 할 사람 아니라니까요. 아줌마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에? 하고 이제 부부도 아니라면서. 누가 그래요? 우리 다시 합칠 건데. 참. 이 아저씨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뭘. 자기야.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의 얼굴에 간절함이 배어나왔다. 자자자. 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당신 그 낚시하러 간 게 아니라 개 잡아먹으러 간 거 아니요? 예? 그 주민들 말로는 당신 집에서 개 삶는 냄새가 난다고 하던데 그 사이에 몇 마리나 해친 거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해봐, 당신 지금 용의자라는 거 몰라요? 무조건 할 말이 없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낚시하러 갔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안 믿으시면서 무슨 말을 더 하라는 겁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칼은 다 뭔지 한번 말해봐. 직업상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아니, 횟집 주방장이 다 그렇게 많은 칼을 갖고 있어요? 에? 게다가 그 칼들을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싹 갈아놨냐 이 말이야. 아니, 칼 좀 갈아놓은 것도 죄가 됩니까? 나는 그의 당당한 태도에 조금 놀랐다. 그러면서도 그가 범인이 아닐 거라는 기대감으로 안도의 숨이 터져나왔다. 저 사시미 뜰 때는 칼이 생명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 사시미 하면 정말로 잘 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칼은 왜 갖고 다녔냐고요. 다른 사람이 내 칼 쓰는 게 싫어서요. 참 이게 한 사람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주방장들이 다 칼을 갖고 다니면은 무서워서 어디가 길거리에 나다닐 수나 있겠어? 이봐요. 이 사람은요. 칼을 갖고 있으면 든든하대잖아요. 어려서부터
노화인데다가 소아마비라고 괴롭힘을 아주 많이 당했어요, 이 사람. 그럴 때마다 그냥 칼이 갖고 싶었대요. 예? 그냥 갖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 그 아줌마 참, 아이, 그래. 그런 사람을 배신했어요? 예? 무슨 악질에 양심도 없는 아줌마구만, 이거. 저, 횟집 주방장은 언제부터 한 거요? 배 타기 전부터니까 5년 좀 넘었고요. 배에서도 주방 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됐어요? 칼 쓰는 일을 찾다 보니까 그렇다고 깡패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서 문을 나서며 나는 그를 일별했다. 그에게 빚을 조금은 갚은 기분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다. 휴가철이 되면서 노파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한풀 꺾였다. 노파의 망나니 아들이 노파를 살해했다는 것이 밝혀져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었지만 그 충격도 오래가진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곧이어 태풍과 함께 한 차례 큰 비가 동네를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우리 집에서도 갑작스런 사건이 하나 터졌다. 동생이 맹장수술을 한 것이다. 나는 동생의 병실에서 밤낮으로 간호를 해야 했다. 조심해. 그래. 내려. 오케이.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안개 낀 아침. 독서실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백구동 앞에 이삿짐차가 서 있었다. 몇 발짝 떼지 않아 무언가 뒤통수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낌이 이상했다. 돌아보니 하늘을 향해 뻗어올라간 사다리가 9층 베란다에 걸쳐져 있었다. 남자가 백구동 입구에서 걸어나와 이삿짐차 옆으로 가고 있었다. 저기 이사 가세요? 예, 어디로 가세요? 남해 쪽으로 가려고요. 아는 형님이 거기에서 횟집을 개업했어요. 나는 그에게 왜 장화를 신고 다니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만두었다. 누구나 한 가지쯤 남모를 이야기를 지닐 권리는 있어야 할 테니까. 누구나 세상을 걸어가기 위해 한 켤레의 구두나 운동화 혹은 슬리퍼가 필요하듯 그도 장화가 필요할 뿐이는지 몰랐다. 그가 억겁의 세월을 달군 무쇠 구두를 신었다 해도 문제될 것은 없었다. 그가 칼을 갈았던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김혜정의 단편 수상한 이웃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정옥주, 은정, 박영재, 이지환, 차진욱, 방우호, 이승주, 홍선영, 박지윤, 정형석, 김석환, 장민혁, 남도형, 전지원, 전진아, 안소희, 김희진, 음악 강원기, 효과 안익수, 김성필, 신연파였습니다. 예, 수상한 이웃의 작가 김혜정 씨와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김 선생님 작품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일단 천체망원경 서클 출신이라 이웃 사람을 그걸 이렇게 계속 관찰한다는 설정이 재밌네요. 네, 그런 건 이제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예. 그런 설정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요. 예. 직접 보는 것보다 좀 은밀하게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예, 작품 구성이 보니까 이 천체망원경으로 수상한 이웃을 관찰하는 그 주인공 나의 이야기 한 축, 그리고 또 이제 노파의 죽음을 두고 이제 동네에서 그냥 쑥덕쑥덕 떠도는 얘기, 요 두 개, 이 두 축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나는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인지 잘못된 소문인지 그 사이에서 말이죠. 이
작품 속에도 이런저런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어떤 그 테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소속된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 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가운데 두 양쪽을 다 관찰하는 이런 존재로 설정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작품 구도에 대해서 좀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화자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면서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수상한 이웃과 같은 부류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자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소위 그 말하는 백조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 속에 편입되지 못한 인물이죠. 그리고 다만 경비가 이렇게 적게 든다는 이유만으로 도서관 가고 뭐 학원비 정도 있으면 되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거의 뭐 공무원 준비에 뭐라 그래야 되나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지금 그렇잖아요. 네. 사회가. 그 세태를 좀 반영하신 거군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마다 칼을 가는 그 수상한 이웃은 이 여자에게는 순한 짐승의 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비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럴 수 험상궂게도 있겠어요. 보이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남자와 화자는 같은 부류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에는 그들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여자 주인공도 굉장히 한심하게 보이는 인물일 수 있는데 그 한심하게 바라보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편견 속에서 한 개인은 고립될 수밖에 없겠고요. 또 그들의 삶이 외롭고 고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그러한 개인으로서 그 남자를 엿보면서 네. 아, 나와 같은 부류가 있다는 데 대한 어느 정도의 위안을 받는다고나 할까요?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쑥덕쑥덕하는 사람들, 그죠? 네. 뒤에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일단 집단주의, 집단성의 어떤 그 무서운 면모인 것 같아요. 예, 소문에 이제 벽을 쌓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게 참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을 고립화 시켜놓고 이렇게 집단적인, 근데 한 사람 대 한 사람이었을 때는 그 폭력성이 크지 않다가 그게 집단화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 공격의 대상이 한 사람일 때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또 아주 무서운 폭력성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혜정 씨의 작품을 읽은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마음을 아무래도 주인공 나에게 가져가기 쉬워요. 이성적이고 분별 있어 보이니까, 또는 그러니까 덜 위선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실제 세상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그 쑥덕거리는 이웃의 일원인 수가 참 많죠. 네. 바로 그러한 점도 제가 이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한 거거든요. 네.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 중에는 분명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런 각박한 삶에 대해서 질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의 삶이 비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것도 제가 이 작품에서 꼭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그 노파의 경우만 해도 굉장히 극악스럽고, 네. 그리고 또 남의 흉이란 흉은 다 보고 다니고, 욕쟁이 할머니. 네, 그런 할머니인데 그 또한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혼자 살고 아무하고도 얘기를 나눌 수 없으니까 남의 집 삼겹살 구워 먹는 데 가서 이렇게 끼어서 먹기도 하고 예. 또 얻어 먹기도 하고, 넉살도 좋고 염치도 네. 좋고. 온 약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쌍화탕 같은 거 얻어먹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또 그런 할머니는 근데 결국은 자식에게 살해를 당해요. 제가 네. 이 작품 속에서 이제 수상한 그 남자의 혐의를 벗기면서 살짝 뭐 한 줄 정도로 이렇게 넣었는데 네, 결국은 아들한테.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또한 얼마나 외로운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제 모두가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작가적인 입장입니다. 예. 물론 이제 모든 판단은 독자의 몫이겠죠. 네. 네. 작가적인 뭐 어떤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다를 이제 한번 정리하면서 이 작품을 좀 마감을 하면 좋겠네요. 네, 그 사회라는 거대 집단 있잖아요. 네. 그 거대 집단의 폐쇄성, 그리고 또 위선, 그리고 이제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제 뭐 고발의 차원은 아니고요.
한 개인의 또 그 보이지 않는 이면들 있잖아요. 예. 이 수상한 이웃의 그 심성, 그리고 그가 칼을 갈았지만 나쁜 데 사용하려고 가른 거 아니었잖아요. 예, 횟집 주방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가른 것 뿐인데 그게 살인 혐의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인의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이해가 없는 그런 각박한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삶, 사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하고 이제 나름대로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 누구도 그러한 그 각박한 삶에 대해서 질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사실은. 네. 네. 우리 모두가 또 선의의 피해자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예. 예, 앞으로 작품 계획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요? 제가 뭐 인간이란 존재의 어떤 쓸쓸함에 대해서 좀 원형질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현대인의 어떤 정신병리학적인 측면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좀 깊이 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갖고 계신 작품 방향대로 좋은 작품이 나오길 바라지만 또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즐거운 얘기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거운 이야기도 좀 가볍게 쓰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예. 이 수상한 이웃이라는 작품집 속에 들어있는 그 방시 하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숙직 전담원인 방 씨와 그 교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장을 숙직실에 가둬놓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루 동안 한나절 동안 교장 행세를 하는 숙직 전담원의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또 모두 그 교사들이 공모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이야기는 풍자적이면서도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또 그런 작품을 좋아하는 독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체질상 그렇게 가벼워지지는 못하고 갔고요. 예. 더 좀 깊어지지 않을까,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뭐 방법적인 면에서는 많이 모색을 할 것입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작품들, 좋은 작품들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출이 전부였습니다. 땀과 노력으로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본시장이 성장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준비할 때입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한국증권업협회. 어이, 보장자산! 동엽이 형 덕분에 나도 내 보장자산 알아봤잖아. 윤도현 철 좀 들었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준비하더라? 삼성생명 FC가 다 알려줬을 텐데. 퓨처 30 플러스로 준비하세요. 당신의 보장 자산을 위한 이름 삼성생명 퓨처 30 플러스. 퓨처 30 플러스. 자, 여러분들 이웃을 한번 둘러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런 작품을 한번 접한 다음에 말이죠. 이사하고 나면 짐 다 나르고 나서 떡 돌립니다. 이런 것도 유난히 생각나는 그런 휴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본 김민정, 기술 이흥규, 연출 이계창이었습니다.